노동 판례 백선 58.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04년 9월 3일 선고 2003-21291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상덕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생산직 여성근로자 A씨는 만 46세로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퇴근하는 통근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정되지 않았고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나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고 X는 A씨의 남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1993년에 Y회사에 입사하여 트랜스 사업부에서 일했는데 200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내과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A씨의 업무 내용은 권선기를 사용하여 0.5mm의 동선을 감는 비교적 단순한 노무작업이고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 70분을 포함하여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며 일주일에 4일간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번은 휴일 근무를 하였다. A씨의 사망 전 1개월 동안 작업량은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고 A씨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에는 토요일에 격주 휴무가 있었고 1시간 연장 근무가 하루, 2시간 연장 근무가 이틀 있었다. Y회사는 2000년부터 작업시간 중 잡담 및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였고 허락 없이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으며 생산 계장은 A씨의 사망 2개월 전에 근로자들에게 불량품이 생기면 적자가 발생하여 인원 감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생산량을 높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2. 판결의 내용. 1.9. 산재보험법 제4조. 현재는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망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감원의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켰거나 그 고혈압에 겹쳐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입사 시부터 사망 시까지 8년 4개월 동안 매월 46시간의 연장 근로를 해왔고 매월 2일씩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업무 중 잡담 금지, 라디오 청취 금지, 화장실 출입 통제 등의 조치와 불량률 증가에 따른 질책, 그리고 망인이 속한 생산 라인의 생산성이 낮고 불량률이 높아 감원 시에는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셋째, 그런 상황에서도 망인은 장애인인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할 입장이었으므로
감원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했으리라 보이는 점. 넷째, 망인의 업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섯째, 망인이 당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다. 3. 해설 1.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의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업무기 인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현실화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는데 그 예로 업무와 무관한 본인의 음주 습관으로 질병이 악화된 때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접대로 인해 음주를 자주 하고 그 결과 기존의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한 경우 인과관계는 긍정된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역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입증 책임. 우리 판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3. 검토. 우리 법원은 과로 질환이나 과로사의 경우 과로가 적극적으로 작용했든 소극적으로 작용했든 이에 관계없이 과로 질환이나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과로의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과중부해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헐. 어려운 말이 나왔다. 즉,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그 원인인 기존 질환이나 과로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유력하게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과로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질환보다 과로 등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써주셨습니다. 평석이라기보다는 판례를 통해서 과로사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법 중에서 가장 접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산업재해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보다는 업무상 질병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밝히기 어려워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에 대해서 회사에서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 스트레스의 정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